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도 높지, 프로모션도 없지, 구하기도 어렵지. 하지만 이 차량을 딱 타는 순간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고가 높기 때문에 승하차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문짝처럼 열리는 시스템인데 개폐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 차량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또 말하다 보니까 단점이 계속 나오는데, 하지만 그 단점들을 다 상쇄시킬 만큼 장점들이 뚜렷한 차량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량 쉽고 빠르게 출고해드리고 있는 신차솔루션 안팀장입니다. 자, 오늘 또 엄청난 차량 출고했죠.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 G63 고성능 차량이 아닌 디젤 차량입니다. 조금 차분한 느낌이죠. 이 지박의 디젤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차량은 맞아요. 외관상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G63과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연비는 또 훌륭한 그런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소위 말한 프리미엄이 또 붙어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하지만 신차솔루션 안팀장에게 연락 주신다면 그 프리미엄도 해소시켜 드리면서 빠르게 출고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위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박인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일반 모델부터 해서 매뉴팩처 모델까지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개별 서비스의 인하가 이제 끝나면서 약간 차량에 대한 구매력들이 좀 떨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8월인데 문의가 정말 많이 없어요. 다들 휴가를 가셨는지. 그래도 아직까지 지박에 있는 문의들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차량 자체의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린 차량은 이번에 출고한 차량은 아니고 이 앞전에 출고해드린 지인 차량인데, 오늘 뭐 PPF나 이런 조금 작업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깐 입고가 된 김에 제가 한번 촬영을 양해를 구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450D 같은 경우에는 G63과는 다르게 디자인이 조금 더 클래식하다. 전면에 보이는 이제 그릴 같은 경우에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G63 AMG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리카 순정 세로 그릴이 들어가는 반면 이 친구는 가로 로덴 실버 크롬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좀 별로였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또 보다 보니까 익숙하고 또 이뻐 보입니다. 저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맞아요. 외관적인 디자인이 일반 G63 모델과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티가 나는 부분, 바로 이 그릴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디젤이라는 걸 좀 입증하기 위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도 높지, 프로모션도 없지, 구하기도 어렵지. 하지만 이 차량을 딱 타는 순간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21년도 이때 지박인을 했던 분들이 리스가 만기가 되면서 또 지박인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또 상담을 한 번 더 가실 건데, 그분도 지박인에서 또 지박인을 바꾼다고 합니다. 지박인도 가격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 지박인의 그 위에 등급들 차량들, 뭐 예를 들어 벤틀리가 될 수도 있고 람보가 될 수도 있고 뭐 페라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갭 차이가 워낙 크단 말이죠. 하지만 하차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만에 대체할 차량이 없다라는 게 또 팩트인 것 같아요. 디자인만 봐도 다른 차량들과는 다르게 정말 멋있습니다. 상남자적인 이미지. 근데 심지어 여자가 탄다? 더 멋있습니다. G63 같은 경우는 단점 중 하나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갔는데 또 주유소로 간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 연비가 10km입니다. 고속주행 때는 더 나와요. 그에 대한 만족도들이 상당히 좀 높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박에 있는 좀 재밌는 점이 차가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실제로 전장 길이는 5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장 길이가 펠리세이보다 작아요. 이 차량이 커 보이는 이유가 전폭이 넓어서 그래요. 전폭이 많이 넓습니다. 예. 사실 이 차량의 또 하나의 단점은 주차, 이런 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단점들을 다 상쇄시킬 만큼 장점들이 뚜렷한 차량이기 때문에 다들 찾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단점이 없는 차량은 없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어떤 차량의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면 밑에 댓글들을 보시면 단점들을 쓰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뭐 엔진이 별로다, 뭐 옵션이, 디자인이 별로다. 하지만 그나마 그 단점이 최소화된 차량이 이 지박인이고, 그 단점도 상쇄시킬 만큼 다양한 장점들이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 이 차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루스, 얘는 뭐 4억 넘어가죠. 이제 벤틀리 3억 넘어가죠. 심지어 이 차량은 디젤이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 개소세 할인이 이제 끝났으니까 1억 9,400만 원 정도로 이제 차량 가격이 측정이 돼 있거든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기는 어려운 차량은 또 맞다. 자, 지박인 측면도 설명드릴 건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선 포인트죠. 근데 실제로 여기까지 물 차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이거 여기까지 물 차도 된다라고 했다가 어떤 분이 대차게 욕을 하는 바람에 잘못된 정보를 좀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적인 포인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박인이 군용차였잖아요. 그 군용차에서 계승돼서 지금까지 이제 현대적이게 클래식하게 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친구의 목적은 또 오프로드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오프로드를 즐긴 사람은 거의 몇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실상 여기까지 물 찰 일이 거의 없다. 자, 휠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도 G63
AMG와는 다른 휠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인치 휠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좀 더 큰 휠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연비를 위해서 아마 20인치 휠을 사용한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뭐 깔끔하죠. G63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혹은 이제 매니팩처로 가면 22인치 이런 식으로 또 휠 인치가 높아지는 만큼 연비도 그만큼 더 안 좋아져요. 승차감도 물론 휠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G450D가 생각보다 또 승차감이 좋은 걸로도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드하지 않고 컴포트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고 승차감 자체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G바겐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이 디젤 차량을 꼭 한번 고려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이 커 보이는 또 두 번째 이유, 전고가 높아서다. 전폭도 넓지만 전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웬만한 농구선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2m, 정확한 수치로는 1m 98cm. 그래서 주차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다 통과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바겐 하면 시그니처 중 하나인 이제 문짝 열고 닫는 거, 열고 차, 이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아시죠? 차 문 세게 닫는 걸로 예민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G바겐은 이건 무조건 시그니처다 보니까 이렇게 세게 닫아주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드 스텝 말씀드린 대로 전고가 높기 때문에 승하차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약간의 난쟁이, 평균이긴 한데 약간 난쟁이에요. 평균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한 20cm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다리를 좀 많이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밌는 차량이에요. 키 큰 사람한테도 타기에도 충분한 차량이고 저 같은 사람이 타도 되게 멋있는 차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바겐 하면 그냥 요거 스페어 타이어, 가끔 스페어 타이어 떼고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밋밋하더라고요.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G바겐 같지 않아. 원래 순정이로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거 굳이 떼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안에 스페어 타이어가 실제로 들어가 있고 위급한 상황 시에는 이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안전상의 이유로 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는 요것도 견인고리, 이게 이 차량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G바겐은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 차가 크잖아요. 근데 일단 이 디젤 차량은 출력도 높고 그리고 토크발도 이제 느껴볼 수 있다 보니까 이 견인고리 통해서도 무언가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G바겐 차량들 모두 다 이 견인고리가 달려 있어요. 확실히 그 힘을 느껴볼 수 있는 약간의 포인트로 잘 체크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렁크를 열 때는 이렇게 문짝처럼 열리는 시스템인데 개폐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된다. 하나하나 또 말하다 보니까 단점이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 G바겐 차주도 이렇게 10원 한 장 박힙니다. 10원이 들어있네. 우선 이번에 출고한 차량은 외장이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제가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린 색상이 되게 재밌거든요. 짙은 데서 봤을 때는 되게 블랙처럼 보이고 밝은 데서 빛을 받았을 때 영롱한 녹색빛이 나오는데 국방 색상 이런 걸 좀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이트 블랙에 질리신 분들한테는 이 에메랄드 그린을 좀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출고한 차량 베이지 시트입니다. 약간 화사한 느낌도 있어요. 대신 관리는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지금 블랙 시트, 브라운 시트, 베이지 시트, 레드 시트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관리는 이 친구가 제일 어려워요. 제 차도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방석도 깔고 있는데 진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안 하면 금방 이염이 되더라고요. 베이지 시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안 팀장은 베이지 시트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죽 시트 코팅을 또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발라주시나요? 30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오. 어쨌든 가죽 시트를 시공함에 있어서 무조건 오염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코팅으로 인해서 잘 지워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또 코팅제 같은 거를 6개월에 한 번씩 발라주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이 베이지 시트는 이쁜 대신 감안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레드 시트죠. 아무래도 레드 시트 자체가 물량이 가장 귀하고 G바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동도 한번 걸어보면 디젤이다 보니까 조용해요. 부릉. G63 같은 경우에는 시동 걸자마자 일단 배기음이 빵 하고 지금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조금 순둥순둥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을 조금 더 억제를 시켜주고 있고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덕분에도 연비가 되게 많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바겐 디자인 실내 되게 멋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 이거 만약 없었으면 좀 많이 밋밋했을 것 같은데 이런 손잡이도 있고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되게 클래식하고 G바겐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메스터 사운드가 되게 재밌어요. G바겐 타시는 분들은 다 만족하는 게 바로 이 스피커예요. 부메스터 사운드 이런 것만 들으면 되게 귀가 호강되는 느낌? 그리고 위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알칸테라 소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연출해주고 있어요. 대신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 배겨요. 담배 피시면 이건 진짜 쥐약이다 보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썰루프 같은 경우에는 재밌죠? 이렇게 재밌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거 봐봐요. 시동 걸고
수동으로도 되지만 이제 전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왜 있어요. 다칠 때는 안 다치나요? 다칠 때는 손으로 해주자. 무언가 터치를 하면서 무언가 손이 가게 만드는 그런. 자, 뒷좌석으로 가볼 건데 뒷좌석도 약간 단점이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세요. 약간 단점인가요? 예, 약간 단점인데 한번 또 설명을 드려봐야죠. 자, 탑승할 때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통해서 타다 보니까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이 일단 단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붐메스터 우퍼가 들어간 건 좋아요. 여기서 음악이 또 이제 흘러나오니까 이런 점은 좋은데 단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차체 크기에 비해 좁다. 이게 좁아요. 레그룸이 좀 비좁. 헤드룸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85 이상도 그냥 충분히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서 약간 들어가거든요. 조금 헤드룸에 대한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공조 버튼들도 사실은 좀 가격 대비는 좀 아쉽다. 터치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통풍 시트까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물론 비필러 쪽에는 에어컨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시원한 바람부터 따뜻한 바람까지 다 이제 온몸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부분 조금 아쉽다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런 단점들을 다 이해하고도 넘어갈 만큼 장점들이 많다. 디자인, 두 번째는 성능,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중고 감가가 덜하다. 지금 현재 중고 시장이 많이 위축됐거든요. 그 와중에 지박에는 살아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마법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벤츠 G450D 차량을 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컬러감을 구독자분들에게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협찬을 해준 저희 아는 형님의, 아는 동생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진짜 솔루션 안 팀장에게는 진짜 자신 있을 만한 그런 재고들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빠른 출고, 빵빵한 서비스, 행복한 출고까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짜 솔루션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